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가 되었던 이유와 간사회에서 어떻게 합의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가 되었던 이유는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신문사항이라는 것은 사실 청문회라는 것은 일문인답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에 대신으로 서문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 우리 청문회의 뜻은 답변하되 이 순서에 대해서 일문인답하는 원칙으로서 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답변을 준비하실 때 이것을 참고사항으로만 하고 답변을 만드시는 이의 뜻대로 답변을 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취지 자체가 통과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문회 시작할 때부터 1, 2, 3번 질문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지적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을 하시지 못했고 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 때 이제 그것을 시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답변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답변을 준비한 대로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 사항을 듣는 청중들 앞에서 쭉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본래 원칙대로 생각하자면 질문이 있기 전에 답변이 있기 전에 질문이 있어야 하지만은 여당에서 하던 답변을 끝마치고 읽어야 되겠다고 주장하기에 우리 야당은 거기에 양보해서 일단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이 질문 사항을 읽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와서 나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공비리 역시 안 맞습니다. 그것은 또 회학이라고. 비리 관계도 74개 항의 중말로 36개 항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딸비 얘기하고 여기서 결의된 것을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좌우하고 결의된 것을 집행합시다. 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것은 다시 간사회에 모여서 얘기해봐야 되고 우리 합의된 것만을 지금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증인 나와서 답변하세요.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시계통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국가기승을 당한 것에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사령부나 계엄사령부 등의 군 고위층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시 도청 앞 사항과 관련한 발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느냐?
위원들 얘기를 하란 말이야. 박사 원흉이 자유권발동이라고. 야, 유럽을 그냥 나옵니다. 자유권발동이야. 전국이 다 모였어. 5월 22일이 뭐야? 학살이 자유권이야. 학살이 5월 10일 18도 얘기하고 5월 10일 18도 얘기하고 위원장 인책하라고. 위원장 인책해. 회개하라고. 위원장 어디 인책해. 얘기할 건 아니지. 양대 학살 회개. 버스 쏘지도 있고요. 전국이하고 사도 있고 아니야. 위원장도 있고. 자, 유인의 가사를 못하고 전국 증언하고 아니야. 그러냐 얘기야 위원하고. 끝난 생각은 답변한 적 없지. 맞잖아. 자유권이 뭐야 자유권이. 얘기를 한다니까 아니야. 그걸 들고 있어 않고 자꾸. 제대로 답변해야 할 거 아니야. 양심 있어서 사람 죽여놓고 5월 18일부터 사람 죽여놓고 22일 하나만 죽이기에는 18일, 19일, 20일 다 죽여놓고 양심 있으면 자유권 집단 발동. 낙사해놓고 들어보고. 살인 사건, 집단 낙사 사건이야. 들어보고 해야지. 거기에 와닿다는 소리. 갑자기 22일 전 국민이 다 모이는 전 국민이. 답변하면 답변해란 말이야. 바로 안 죽인 사람인데. 흥분하지 마시고 이게 위원들이 아니야. 국회의원이 전 국민이다. 이게 아닌 사람들이 나오는 이런다가 이만 아니요. 답변은 답변하지 안 하니까 그렇지 않소. 위원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는 위원들이 나오잖아. 답변 너무 안 이게 위원들이 있잖냐 이 말이야. 위원들은 지금 기관원들 다 내보내. 야, 죄인 물러내, 죄인 물러내. 신문하는 게 이게 뭐야? 못하면 다 퇴장해. 죄도 안 하고 안 진짜 왜 나왔어? 나오긴 왜 나와? 아무튼 신문 못하려면 다 퇴장해. 자기만 들어오면 아무것도 잘못해. 왜 나왔어? 그리고 5월 18, 19, 20일이다. 계속 죽여놓고 22일부터 충원을 해. 22일부터. 증문 사항에 18일부터 얘기해야지. 18일부터. 5월 18일부터 얘기해봐. 올라오길 봐요. 얘기 좀 들어보기엔 뭐 없어진 거죠. 이거 이관 지 얘기를 해야지. 지 얘기를. 지 얘기를 한마디 없어지고 그 얘기를 하면 이거 나빠졌어.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놈만 방지하는 놈 아니야? 지금 곧 연석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저 간사님들 다 다시 모아. 위원장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중매담이 뭐 필요합니까 이게? 총무단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요. 알았어. 그러니까 속개하고. 증인은 다음에 그냥 30분 기다린다. 예. 10분이요? 오케이. 그럼 영화, 예.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0분이죠, 10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의장이 빨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개를 선언합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을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아까 여기 뭐라고 방송했죠? 저 민정당 의원도 오시도록 방송도 하시고 연락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연락해 주세요. 민정당에서 나오고. 민정당 쪽에 좀 연락해 주세요. 잘 올라가는데 잘 못 이기는 거겠지.
10분 동안 기다리는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니까 증인이 나오는 것을 10분 동안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알겠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증인이 어디 갔어요? 글쎄 지금 갔으니까 그 회담을 내가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문위원이 갔으니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증인이 위원장이 허가를 제 마음대로 뭐 가버리고 그러나? 안 나오면 지가 잘못이지. 국민한테 고발해요. 그대로 보도하는 거야. 뭔가 방금 엎드려 가지고 피해도 너무. 직원이 갔으니까 와봐야. 가부관 빨리 알리자. 증인이 나가고 들어온 거 위원장 관할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위원장 그거 기맘대로 가요? 반대하야지 모르면 위원장 직무했다. 이걸 왜 파악을 못해요? 위원장이 너무하잖아.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이건 아닌 사람은 말좀 말아. 특경정을 하게 되고 공성교 야, 진짜 특이는 아닌 사람 하지 말라고. 결정이 있게. 이 진짜 초추가 어디고, 적극도 않은 국회에 치는 거 비싸고.
(1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증인이 오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위원께서 그동안 자기 때문에 회의가 지연된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신상 발언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한 5분 동안 5분 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민정당 의원들께서 불참하고 계시고 증인이 또 그에 따라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사태는 조금 전에 회의 진행 중에 평민당 의원 그리고 민정당 의원의 약간의 소란 사태가 있었고, 그에 이은 본인의 그 명패를 던졌다는 행위, 이런 것이 일단 문제가 돼서 다른 문제는 모두 다 여야 간의 합의가 됐지만 본 의원의 사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회의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행위와 그 과정 그리고 사과에 관련된 재반 문제에 관해서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명패를 본 연단을 향해서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그 당시는 이미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신 뒤 하셨고, 그리고 증인이 퇴장을 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는 회의의 진행 중이 아니었다. 회의장이긴 하지만은 회의 중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회의 중이었든 아니었든 회의장 안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은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그 과정과 동기를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 평민당 소속 의원, 본특위 위원이 아니면서 평민당 소속 의원이신 한두 분의 의원께서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분들은 80년 광주 항쟁 당시 스스로 피해를 입었던 분이고, 또 그분들이 국회로 나오게 된 과정이 80년 광주 항쟁에서 피해를 입었던, 아직도 그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항의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 가는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본특위 위원이 아니면서 항의를 했다거나 또는 복도로 나온 행위가 좀 지나쳤다고 본다면 그 점에 관해서는 위원장께서 적절히 조치를 하시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위원장과 또 그분들의 소속 정당이 같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 없이 수습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항의를 보고 민정당 소속 의원들께서 나오셔서 직접 그 세계, 오히려 그 사람들의 항의보다 더 큰 소리로 저는 느꼈습니다. 느껴지는 이와 같은 막고함이 나왔고, 조금 있다 곧 복도에서 몸싸움이 벌어지자 부득이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오늘 이 회의의 벽두부터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있어서도 위원장이 정인에게 경고를 하거나 또는 역사성이 있는 어떤 발언을 하실 때마다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해 오셨던 민정당 의원들의 행위가 어쩐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이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척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회의가 중단돼서 옥신각신 회의장이 수라장이 되는 모습에 격분한 나머지 이런 회의라면은 참 집어치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솔직한 감정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명패를 이 연단에 텅 빈 연단에 던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정회 중이었고 회의 중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텅 빈 연단이었다 하더라도 의원으로서 품위 있는 행동은 아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본 의원은 본 회의가 제대로 말을 고쳐야겠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되던 끝에 평민당 의원들의 행위에 관해서는 본특위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나와서 발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여야 간에 정리가 되고 본 의원의 사과 문제만 남아있게 되어서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청문회를 보고 저는 차라리 오늘 청문회가 중단되고 이것을 역사의 숙제로 남겨두어야지 이렇게 국민들의 여망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기왕의 여름 청문회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가지시고 저에게 가서 사과를 함이 좋다고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솔직히 가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희 당 선배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민정당 의원 존경하는 민정당 의원님들께서 사과를 나와서 하지 말고 문서로 써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까지 이 경위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경위 부분만 해도 글로 쓰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거니와 제가 또 글재주가 없고 보면 충분히 사실을 밝혀 해명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한 국회의 의사 절차에 있어서 의원의 발언이 서면으로 대치된다는 전례를 저는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기왕에 하는 약이면은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나와서 구두로 발언해야지 어떻게 문서로 그렇게 제출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과합니다 한 줄을 쓰면 그것이 사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어떤 사과가 있을 때에는 그 사과의 원인된 행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를 받겠다는 그와 같은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사실을 소상하게 해명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더욱더 구두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했더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지금 회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와 있고 민정당 의원님께서 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증인도 또한 나오지 않고 이런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죄송하지만 되신 대로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제게도 이 원인에 어떤 형태로든 제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해서 저는 솔직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 조금 전에 나오신 정인의 정언을 바라보고 그분의 정언과 사과의 수준에 비추어서 그분이 했던 일과 오늘 정언의 수준에 알맞게 오늘 제가 했던 일의 사과의 수준을 맞추면은 어느 정도가 알맞을까에 대해서 무척 고민했습니다만 저는 그 본을 보지 않고 솔직히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과를 드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부언 드리고 싶은 것은 본특위가 운영되는 처음부터 시간이 많이 남지 예,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주십시오. 그 이후 여당의 불참으로 해서 특위가 거부되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법의 존엄성이 농락당하는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국회의원으로서 1호의 애착도 미련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코 오늘 제가 선 이 자리에서의 사과는 오늘 회의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키는 조건으로서의 사과로서는 아무 조건 없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달리 또 문제를 남겨둘 필요가 계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 더 이 회의 이외의 문제에 관해서는 사면받고자 하는 의사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현재 있는 의회의 정치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이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제 스스로 깊이 많은 입장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상한 인격과 자질을 갖추신 존경하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 새해에도 변함없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을 것을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이사 진행 발언이 요청이 있어서 이사 진행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네? 증인은 어떻게 됐어요? 증인은 아까 여기 벌써 얘기했습니다. 10분 지나서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당 합의가 안 되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당 합의가 되지 않아서 글쎄 안 나오시니까 이제는 이사 진행 발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두 분을 두 번 보냈습니다. 민정당에서 이사 발언 진행을 요청했으니까 그때 얘기할 겁니다. 회의는 진행하시고 예. 간사들만 나가서 합의해라 그래요. 예. 노무현 의원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나옵니까? 아니, 왜 안 나옵니까? 노무현의 사과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정당이 거기에 뒤집어 잡았지 않습니까? 사당 간사들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문제는 간사님들이 가서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이사 진행 발언을 시작하십시오. 통일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입니다. 민정당과 전두환 증인은 노무현 의원의 사과를 핑계로 몇 시간 동안이나 특위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정회 중에 전두환 증인의 위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한 것뿐인데 이것을 빌미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더 이상 회의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정당과 전두환 증인은 지금이라도 즉시 회의에 출석하여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과 전두환 증인이 불참하여 일어나는 모든 얘기 사태는 다 끝난 다음에 전적으로 이세 진행 발언 때 말씀해 주세요. 민정당과 전두환 증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문회 벽두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에 의하여 거부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개회 직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던 취지는 의사진행 발언을 불허하는 것, 또한 보충 질의를 제한하는 것 등은 결코 오공비리와 광주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증언 시작 전에 이와 같은 회의 운영 방법을 시정한 후에 증언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우려와 같이 청문회를 간사 합의 방식대로 운영해 본 결과 보시는 바대로 현실로 이와 같은 우려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청문회 목적은 증인으로부터 성실하고 역사 앞에 부끄럼 없는 증언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은 온 국민이 기대한 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증인이 지난해 연희동을 떠나면서 백담사로 갈 때 모든 것이 증인의 책임과 잘못임으로 국민에게 용서를 빌면서 백담사에 참여하러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답변 태도를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은 증인이 잘했고 잘못한 것은 초도 없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오공특위 질의 74개 항목 중 20여 개 이상 항목과 광주특위 51개 신문사항 중에 거의 대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고의적으로 누락했고, 또 증인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묵살해버렸고, 또한 문제의 핵심을 피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12.12 사태 당일이 증인은 토요일이다. 그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조사를 조용히 해서 월요일날 국민에게 발표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지만은 그날은 분명히 수요일입니다. 이와 같이 위증을 서슴지 않고 있고, 또한 12.12 사태가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을 쿠데타가 아니다, 이렇게 위증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6.29 선언과 정치자금 문제에 관해서도 증언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온갖 부정과 비리와 광주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고 오홍청산을 열망하는 온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로서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는 증인의 태도를 더 이상 참고 감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오홍청산이 됐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오홍청산이 아니라 오홍 문제를 오히려 증폭시키는 그러한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우리 특위위원들이 인용한다면은 오홍비리와 광주 문제에 관해서 증인에게 면죄부를 발급해 주는데 우리 특위위원들 모두가 방조범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백담사 측과 청와대 측과 하트라인을 미리 개설을 해놓고 증언 내용과 증언의 수위를 조절했다. 증인의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정부에서 자료를 제공했다. 또 노 전 씨가 극비로 면담을 했다라고 하는 등의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민정당 측이 지난 청문회에서 보여준 그러한 태도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의 증언 태도를 비호하는 것을 보면은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위원장은 이와 같은 사실 진위 여부와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위증 교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이 점을 명백히 밝혀서 위증 교사죄로 고발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전두환 정의는 위원장이 본회의를 속개한 지 지금 30분이 이상이 되도록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서 우리 국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두환 정의는 6.29 선언 부분,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증인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이 자리에서 증언 거부죄와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 불출석죄와 또한 위조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모두 경합해서 우리 특위에서 고발 절차를 취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촉구를 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화당의 김인권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권 의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여야를 막론하고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서 전부 우리 가슴 속에 무기도 안 가진 양민에게 무차별하게 살상을 했고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가슴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하고 싶은 말씀이 적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당 영수께서 전 대통령의 예우를 한다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우리들 마음대로 여의케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 사당 영수의 합의 사항을 지키는 뜻에서 부드럽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금 제가 목이 쉬어서 조금 소리가 이상스럽게 나는 데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광주 문제, 550 문제는 우리들 역사에서 진실로 없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다행스럽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이미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맥힌 비참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차선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증인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재임 시에 대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모든 명예를 광주 시민에게 폭도로 몰았던 명예를 회복시키고 또 죄 없이 죽어가는 그분들에게 역시 그 가족들에게 배상 내지는 보상을 하고 또 기념사업을 하고 묘역을 성형화시키고 이런 등등의 일을 마무리를 자기 손으로 지어서 오늘날까지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했어야 할 일인데 그것까지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유감스러운 것은 뒤늦게나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대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했어야 옳을 일인데 그 자체가 전체 국민의 기대에 엄청나게 어긋나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이 유감을 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몇몇 위원께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규탄 내지는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는 뜻에서 약간의 강력한 촉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벌미로 해서 중단을 시키고 나오지를 아니하고 계속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전두환 씨와 여당에 대해서 규탄을 보내는 겁니다. 이 죄상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가 아무리 억만 년이 흘리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과 이 죄과는 면치 못할 것이라고는 경고를 하면서 본인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민당의 이해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민당의 이해찬 의원입니다. 오늘 1989년 12월 31일 불과 20분만 있으면 이제 1980년대가 종말을 고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가서 이 강토에 사는 우리
6천만 결의가 화해와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대단히 비장한 마음으로 이 청문회에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제 심정은 참담하기 거지없습니다. 1980년 벽돌을 피로 물들였던 한 증인이 이제 1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 와서 거짓과 위증으로 1980년대를 말미를 더럽힌다는 오늘의 증언 과정을 줄곧 지켜보면서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서글픔과 분노와 저주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전두환 증인께서는 이 국회에 아직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증언 과정에서 바로 그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한 의원이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위증을 일삼는 증인에게 대해서 강한 항의를 한 것에 발단이 돼서 그 이후로 쭉 정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정당은 동료 의원의 사과가 있어야 회의에 참석한다고 그랬고, 전두환 증인은 사당이 합의해서 요구하지 않는 증언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구실을 빌미로 청문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는 상당수의 민정당 의원들이 회의에 출석해 있습니다. 민정당 의원들은 그토록 사과 없이는 출석을 안 한다고 주장했으면서도 바로 이 회의에 출석해서 의사진행 발언까지 요청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전두환 증인은 민정당 의원이 참석한 이 회의에 반드시 나와서, 당장 나와서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증언이나마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다른 선배 동료 의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가치관에서 말한다면은 전두환 증인의 상대로 해서 이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에 큰 기대를 걸질 않았었습니다. 속된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꼬리 10년 묻어도 뭐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체 중대한 사안이고 한 시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절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내와 자제심을 가지고 이 청문회를 줄곧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 바로 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무고한 징역살이를 많이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언성을 안 높이면서 그 단 한마디의 증언이라도 51가지를 물은 사안 중에서 모두가 아니고 단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라도 진실한 증언이 있으면 그것으로 저는 전두환 증인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려는 마음으로 이 청문회에 임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마음이 전두환 증인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청문회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뢰 같은 한 가지 희망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의 정치를 맡아가는 사당의 총재께서도 당연히 오공청산과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증언할 수 있는 충분한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이 청문회에 여러 가지 그 양보를 거듭하면서 청문회에 응했던 겁니다. 본디 청문회라는 것은 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를 묻고 한 가지를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거나 위증이 있으면 다시 묻고 하는 일문일답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전직에 대한 예우에 티끌만큼이라도 누가 될까봐 서면으로 질의하고 보충 질의만 좀 하자. 그것도 헌법기관인 모든 의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당에서 한 사람씩만 하자. 이렇게 양보하고 그 조그만 그 진실한 증언이라도 해주면은 그 다음엔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겠다. 정말 이 사회에서 자연이 돼서 평화롭게 우리 국민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듭거듭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증인은 진실을 말하기는커녕 청문회에서 사실무근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하는 아나무인격인 몇 마디 말로 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말았습니다. 전두환 증인은 오늘 진실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황당무계한 궤변과 터무니없는 위증만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진실을 말하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 청문회였는데 그 마지막 기회조차 스스로 외면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해서 우리 국민은 이제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1990년대를 화해와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50 청산이 아니고 동료 의원 말씀대로 이제 50의 비리를 광주 문제의 그 아픔을 더욱 심화시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새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명약 관하합니다마는 내일부터는 훨씬 더 전두환 증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저주와 격분이 더욱 고조되리라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전두환 증인의 증언이 얼마만큼 거짓으로 가져찼는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그토록 유언비어라고 국민들을 몰아세웠던 그 비극적인 상황, 여자의 젖가슴을 찔러서 주겠다라는 그런 그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광주 시민들을 격분케 했다, 선동했다. 이런 주장을 전두환 정권은 지난 종말을 고할 때까지 줄곧 해왔습니다. 저도 그것이 그 사실이 정말 유언비어이기를 진심으로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광주 청문회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광주지검 금고에는 18살 먹은 손옥예 양의 시체 검시 조서가 지금도 버젓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 검시 조서에는 당시 군의관과 경찰관과 검사의 입회가 다 되어 있는 공문서입니다. 그 공문서의 사망 원인이 좌유방부 흉곽 자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젖가슴을 칼로 찔러서 죽었다. 이게 지금도 광주지검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는 당 특유의 사본을 제출한 검시조서의 사망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을 유언비어로 선동했다라고 이 정권은 몰았고 50 정권은 몰았고 오늘 전두환 증인도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뿐이 아니고 당시 광주에 주둔했던 군부대는 불과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저수지에서 놀고 있는데 총격을 가해서 죽인 경우도 있고 60살이 넘은 노인을 두개골을 파열해서 죽인 검시조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위권이라는 이름 하나로 뻔뻔스러운 위증을 하고 돌아간 이 증인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연민의 정조차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두환 증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 80년에 죽어간 광주 시민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뜻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1990년대를 우리가 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두환 증인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청문회에서 오늘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앞으로라도 지금까지는 위증과 거짓으로 일관했지만 앞으로라도 정말 이 결의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작게는 전두환 증인 자신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책임있게 답변하겠다고 확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문회는 반드시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증인이 그렇게 사과를 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하겠다고 약속만 한다면은 우리 특위에서는 보충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사실을 규명해야만이 이 다음 시대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거듭되는 갈등과 저주와 징후 속에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고통과 역사적 퇴보를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 길지 않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전두환 증인의 그 뻔뻔스러운 위증에 대해서 마치 훈련된 부대와 같이 엄호하고 나서는 민정당 의원들에게도 진심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진행됐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우리가 전두환 증인의 증언은 불과 2시간 남짓밖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원인의 상당 부분이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민정당 동료 의원들에게 대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는 설령 민정당 총재를 지낸 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13대 국회에서의 민정당은 지난날을 반성하고 과오를 씻는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증인의 신문이 잘 되고 그리하여 이 불행한 과거를 오늘로서 청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청와대 영서회담의 기본 취지도 그런 뜻으로 성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14시간 가까이 진행된 과정에서 본다면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반성의 기미가 겸허한 마음의 자세가 전혀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동료 의원이지만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린
글입니다만 정말로 저는 이 글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두환 증인이 80년 9월 1일 제1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재산을 긁어모은 정치인이 있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으며 정직, 성실, 근면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받기는커녕 오히려 못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조리와 부패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의 존립마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백수의 왕인 사자도 다른 맹수의 공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병균이나 기생충에 죽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두환 대통령이 11대에 취임하면서 한 그 장엄한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는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 전두환 증인에게 이 말을 다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전두환 증인은 국가 안보를 빙자해서 금강산 댐이라고 하는 평화의 댐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성금 모금을 강제로 시켰고 일해재단과 각종 비리를 저질렀던 장본인으로 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그 정난한 사실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신문을 못하고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이제 이 회의를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을 정말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전두환 증인에게 촉구합니다. 민정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고 지금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 증인은 민정당 의원이 함께 요구한다면 이 자리에 출석해서 증언하겠다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답변했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민정당은 전두환 증인은 출석시키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만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민정당 의원 전원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얘기를 하십시오. 얘기를. 정청화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 발언이 끝나고 나서 민정당 간사이신 장경호 의원이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정리하세요.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존경하옵는 민정당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토록 철면피한 전두환의 위증을 그대로 묵인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는 발언 중인 의원에 대해서 야 임만이 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속된 사람이라고,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품위를 지킬 줄 알고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언 자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수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저는 마지막으로 위원장에게 한마디의 의사 진행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전에도 위원장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민정당 의원들과 함께 전두환 증인을 출석시켜서 충분한 보충기를 통하여 충분한 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청문회에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사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단 빨리 사당 간사가 빨리 끝내요. 협의해서 전두환 증인을 출석시켜 주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와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 권력비리조사특별위원회 연속회의를 하겠습니다. 민정당에서 이사 발언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다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일단 정회하고 아까 이사 진행 발언에서 얘기되었던 문제를 간사회에서 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합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국민이 내리시는 것이라면 죽음의 약사발도 다들 각오입니다. 제가 태어난 조국을 위하는 한 알의 오리알이 되기 위해서 조국의 땅에서 죽겠습니다. 나의 이 마음은 결탄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라는 권유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압력도 있었습니다. 나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국부적인 존재였던 이승만 박사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국의 땅에서 생을 마치게 된 슬픈 사연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장기 집권을 시도하다가
친복 중에 친복이며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 사람에게 시해당하는 처참한 비행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악순환을 이 나라에서 건절해야겠다고 각오하고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심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지금 7년 반 동안 많은 나라를 저의 임무를 무사히 끝맺히고 정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하며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제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불신풍조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후진국의 대통령이면 예외 없이 해외에 재산을 빼돌려놓고 여차하면 외국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살 것이란 통념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저 스스로 청와대에서 걸어서 나가겠다는 약속을 믿게 하는데 7년 반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속에 간직된 말들을 국민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저의 무능이 답답할 뿐입니다. 저는 지난 80년 대통령이 되기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충직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부과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 이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숙명이었던지 어려움에 쌓여있는 나라를 졸지에 되었습니다. 걱정과 책임감에 짓눌려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쏟아 휴일도 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적막하기 짝이 없는 백담사에 만신창이의 몸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백담사에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에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았습니다. 경험도 준비도 없이 전혀 새로운 사태를 당하고 게다가 의욕만이 앞서고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고 따라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의 시해 사건은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거니와 그 유신체제를 비판적으로 승계하는 일이 또한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전례가 없는 새로운 사태의 연속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그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국정을 맡아 있었던 7년 동안에 국민 소득이 2배로 늘었다든가 악성 인플레를 잡아 흑자 경제를 이룩했다든가 외채를 순조롭게 갚아서 국제적으로 나라의 신용을 높였다든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칠 수 있을 만큼 국력을 배양하고 그 올림픽을 통해 국위를 세계 만방에 떨칠 수 있었다든가 하는 사례를 들어 저의 허물을 덮어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업적은 모든 국민 여러분의 합쳐진 위대한 힘이 이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잘못에 대해 가혹한 매질을 가하시더라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영예로운 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참한 일꾼의 하나로 여겨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있었다고 하는 옛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마을의 동장이 우리 잘 소통되도록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마을 앞도랑을 자기 집 머슴들과 함께 깨끗이 치웠더니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은 미꾸라지를 다 잡아먹기 위해 도랑을 친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나서더란 것입니다. 하도 억울해서 동장은 그날 밤 권속들을 데리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겐 이래 도망을 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저는 지난해 저를 감옥에 보냈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저의 분명한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공정선을 위해서라면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염치를 아는, 창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기억되고 싶을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내리시는 것이라면 죽음의 약사발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오늘 새벽 백담사로부터 눈 덮인 길을 달려와 지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5공화국에 대한 책임은 일체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의한 정책이건 어떤 부서에서 집행한 조치이건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물으시고 희망찬 90년대 새해를 청량한 기분으로 맞이하시며 조국의 선진화를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 문제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도 세계는 쉼없이 변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희생과 노력 끝에 승천하는 용이라는 찬사를 받던 우리의 경제가 지금은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금여자들이 마음 놓고 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치안 상태도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직면해 있는 이처럼 어려운 일들은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합쳐야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도 소원성취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저 옆방에 다 있습니다. 옆방에.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가 되었던 이유와 간사회에서 어떻게 합의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가 되었던 이유는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신문사항이라는 것은 사실 청문회라는 것은 일문인답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에 대신으로 서문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 우리 청문회의 뜻은 답변하되 이 순서에 대해서 일문인답하는 원칙으로서 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답변을 준비하실 때 이것을 참고사항으로만 하고 답변을 만드시는 이의 뜻대로 답변을 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취지 자체가 통과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문회 시작할 때부터 1, 2, 3번 질문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지적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을 하시지 못했고 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 때 이제 그것을 시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답변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답변을 준비한 대로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 사항을 듣는 청중들 앞에서 쭉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본래 원칙대로 생각하자면 질문이 있기 전에 답변이 있기 전에 질문이 있어야 하지만은 여당에서 하던 답변을 끝마치고 읽어야 되겠다고 주장하기에 우리 야당은 거기에 양보해서 일단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이 질문 사항을 읽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와서 나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리 역시 안 맞습니다. 그것은 또 회학이라고. 비리 관계도 74개 항의 중 말이죠. 36개 항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딸비 얘기하고 여기서 교류된 것을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좌우하고 교류된 것을 집행합시다. 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것은 다시 간사회에 모여서 얘기해봐야 되고 우리 합의된 것만을 지금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증인 나와서 답변하세요.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대통을 통해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조용히 하세요.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불가피성을 강조해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사령부나 계엄사령부 등의 군 고위층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시 도청 앞 사항과 관련한 발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 방송이 안 나온 답변해야 될 거 아니야. 매담이 뭐 필요합니까 이게? 총무단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속개하고 증인 나오게 그냥 30분 기다린다. 예. 10분? 10분이요? 오케이. 그럼 영광,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0분이죠, 10분.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의장이 빨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개를 선언합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을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아까 여기 뭐라고 방송했죠? 저 민정당 의원도 오시도록 방송도 하시고 연락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연락해 주세요. 민정당에서 나오고. 민정당 쪽에 좀 연락해 주세요. 잘 올라갑니다. 잘 못 이기는 거겠지.
상황은 국민 잘못이지. 이제 10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니까 증인이 나오는 것을 10분 동안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알겠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증인이 어디 갔어요, 도대체? 글쎄 지금 갔으니까 그 회담을 내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에 이은 본인의 그 명패를 던졌다는 행위, 이런 것이 일단 문제가 돼서 다른 문제는 모두 다 여야 간의 합의가 됐지만 본 의원의 사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회의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행위와 그 과정 그리고 사과에 관련된 재반 문제에 관해서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명패를 본 연단을 향해서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그 당시는 이미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신 뒤 하셨고, 그리고 증인이 퇴장을 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는 회의의 진행 중이 아니었다. 회의장이긴 하지만은 회의 중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회의 중이었든 아니었든 회의장 안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은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그 과정과 동기를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 평민당 소속 의원, 본특위 위원이 아니면서 평민당 소속 의원이신 한두 분의 의원께서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분들은 80년 광주 항쟁 당시 스스로 피해를 입었던 분이고, 또 그분들이 국회로 나오게 된 과정이 80년 광주 항쟁에서 피해를 입었던, 아직도 그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항의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 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특위 위원이 아니면서 항의를 했다거나 또는 복도로 나온 행위가 좀 지나쳤다고 본다면 그 점에 관해서는 위원장께서 적절히 조치를 하시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위원장과 또 그분들의 소속 정당이 같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 없이 수습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항의를 보고 민정당 소속 의원들께서 나오셔서 직접 그 세계, 오히려 그 사람들의 항의보다 더 큰 소리로 저는 느꼈습니다. 느껴지는 이와 같은 막고함이 나왔고, 조금 있다 곧 복도에서 몸싸움이 벌어지자 부득이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오늘 이 회의의 벽두부터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있어서도 위원장이 증인에게 경고를 하거나 또는 역사성이 있는 어떤 발언을 하실 때마다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해오셨던 민정당 의원들의 행위가 어쩐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이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척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회의가 중단돼서 옥신각신 회의장이 수라장이 되는 모습에 격분한 나머지 이런 회의라면은 참 집어치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솔직한 감정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명패를 이 연단에, 텅 빈 연단에 던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정회 중이었고 회의 중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텅 빈 연단이었다 하더라도 의원으로서 품위 있는 행동은 아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본 의원은 본 회의가 제대로 말을 고쳐야겠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되던 끝에 병민당 의원들의 행위에 관해서는 본특위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나와서 발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여야 간에 정리가 되고 본 의원의 사과 문제만 남아있게 되어서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청문회를 보고 저는 차라리 오늘 청문회가 중단되고 이것을 역사의 숙제로 남겨두어야지 이렇게 국민들의 여망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기왕의 여름 청문회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가지시고 저에게 가서 사과를 함이 좋다고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솔직히 가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희 당 선배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사 원흉이 자기 꼴받더니 뭐야? 위원들이 얘기를 하란 말이야. 박사 원흉이 자기 꼴받더니라고. 위원하는 사람이 야, 유럽을 그냥 나옵니다. 자기 꼴받더니야. 전국이 전국이 다 보이소. 5월 22일이 뭐야? 학살이 자기 꼴이야. 학살이 자기 꼴받더니야. 5월 18일도 얘기하고 5월 18일도 얘기하고 위원장 인책하라고 위원장 인책해. 회개하라고. 위원장 얘기 인책해. 할 아니 양대하고 회개하라고. 수수도 있고요. 전국이라고 사도 있고 아니야. 위원장도 있고. 그러냐 얘기야. 위원 아니야. 하지 말자는 얘기야. 자기 꼴이. 제대로 답변해야 할 거 아니야. 양심 있어서 사람 죽여놓고 5월 18일부터 사람 죽여놓고 22일 하나만 죽이기에는 18일 죽이기 20일 다 죽여놓고 양심 있으면 자기 꼴 집단 받더니 학살이고 들어보고 살인 사건 집단 학살 사건이야. 들어보고 해야지. 들어보기만 받았다는 소리. 갑자기 22일 전 국민 다 보고 있는 전 국민이 아니야. 다 끝나면 답변해란 말이야. 바로 안 죽인 사람인데. 흥분하지 마시고 이게 위원들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전 국민이다. 이게 아닌 사람들이 나오면 이런다가 위반 아니요. 답변을 답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
만났어. 의원들 있잖아요. 법이 문제 중. 의원들 나오잖아. 아 답변 너무 안 돼. 의원들이 있잖아. 이거. 의원들 지금. 기관원들 다 내보내. 무슨 기관이 그런 거나 놔두게 돼. 때려주면서 놔두게. 야, 죄인 물러내, 죄인 물러내. 신문하는 게 이게 뭐야? 못하려면 다 퇴장해. 쟤도 하나도 안 진짜 왜 나왔어? 나오긴 왜 나와? 아무튼 신문 못하려면 다 퇴장해. 자기만 들어오면 아무것도 잘못해. 왜 나왔어? 그리고 5월 18일, 19, 20일이다. 계속 죽여놓고 22일부터 주문을 해. 22일부터. 증문사항에 18일부터 얘기를 해야지. 5월 18일부터 얘기해봐. 올라오길 왜 들어보기는 뭐 없어져 그거 이거 지 얘기를 해야지 지 얘기를 지 얘기를 한마디 없어지고 그런 얘기를 이거 나빠졌어.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몸만 방지하는 거 마냥. 지금 곧 연석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저 간사님들 다 다시 모아서. 위원장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전문위원이 갔으니까요. 돌아오길 기다리니까. 이 위원장이 허가를 지 마음대로 뭐 가버리고 그러나? 안 나오면 지가 잘못이지. 국민 앞에 고발해요. 그대로 못 오는 거야. 우리가 방금 엎드려 가지고 피해도 너무 직원이 갔으니까 와봐야
사부관 빨리 알리자. 증인이 나가고 들어온 걸 위원장 관할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그거 기념대로 가요? 관계하야지 모르면 위원장 직무했다. 그걸 왜 파악을 못해요? 위원장이 너무 오잖아. 너무 위원장을 하고. 이건 아닌 사람은 말 좀 말아라. 특경쟁을 하게 되면 불성교 야, 지금 특이는 아니라면 하지 말라고. 걱정했잖아. 이 직접 초추가 어디고, 섞었도 않는 그 계획 치는 거 비싸고. 어, 1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증인이 오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의원께서 그동안 자기 때문에 회의가 지연된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신상 발언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한 5분 동안 5분 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민정당 의원들께서 불참하고 계시고 증인이 또 그에 따라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사태는 조금 전에 회의 진행 중에 평민당 의원 그리고 민정당 의원의 약간의 소란 사태가 있었고